저는 그 불교를 한 90년대 한 후반 정도부터 해서 쭉 공부를 해왔고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가를 계속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불교 수행을 쭉 했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다 꿰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번씩 그 실제 내 모습은 이런 뭐 무아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그냥 어차피 욕망에 끄달려 있고 뭐 그냥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되게 한계를 이제 한 번씩 느끼고 이럴 때 이제 어떡하지 이때까지 뭐 한 게 뭐 있나 그랬더니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뭐 볼 거 다 봤는데 또 뭐 새로운 이론이 있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그 우고 거사님 동영상을 뭐 계속 보았는데 그래서 뭐 여기 저 가까운데 법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뵙고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것이 이제 나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고 하는 것이 착각이고 이런 무아의 무아라는 사실 이것과 실질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욕망 속에서 주변 환경이 다 이 욕망을 추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뭐 생명체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보고 듣고 들리는 경험들이 전부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거기서 같이 그 휩싸여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가 없어서 그것이 항상 딜레마로 작동하는데 그렇다면 이 삶을 뒤집어서 수행으로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그게 인연일 수 있겠지만 그 인연이 없으면 또 만드는 어떤 노력 그 수행을 하는 노력 이 노력과 나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서 이 딜레마로 계속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무위라고 하지만 깨닫기 전에 중도의 체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무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무위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 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예. 결국 가령 이 중도 연기님도 뭐 요가든 또 어떤 불교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요. 또 요가는 실제로 어떤 몸 경험이니까 몸 경험도 실제로 많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런 좀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론적으로 공부한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가라는 것도 사실은 수행이잖아요, 원래. 네, 수행이라는 건데 요가라는 수행으로도 그런 딜레마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죠. 지금 뭐냐 궁극적인 아트만이라는 이제 그 궁극자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견이고 그래서 그쪽에 귀의하면서도 이제 범아 이르라고 하지만 그걸 뭐 합의를 하든지 거기 귀의하든지 하여튼 어떤 절대를 상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불교하고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행 그 몸 수련이나 이런 호흡이나 뭐 이런 쪽은 사용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은 운동 위주로 해버리고 이런 수행 쪽은 부처님 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그 힌두 이론 쪽은 저는 이제 별로 그건 끌리지 않고요. 이제 그 부처님 법으로 이제 연기법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드린 질문처럼 이것을 내가 노력을 막 계속 막 한다는 것도 사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그냥 세상에 이런 방식대로 탐진치라고 하는 이쪽으로 그냥 계속 갈 뿐인데 그렇다면 뭔가 뒤집어서 전환을 하려는 뭔가 그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또 하려 그러면은 또 그 이론적인 그 외에 막상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 에너지를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에 부딪히면 그 괴로움이 에너지가 되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서 다시 또 무하고 충돌이 돼버리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딜레마로. 자, 어쨌든
보세요. 하려고 함이라는 거와 무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고 그렇죠. 예. 관념이죠. 예, 그것이 충돌인데, 자, 실제 경험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실제 경험 관련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누가 작용하고 저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연계로 작용되는 것이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식이 현상으로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뭐 무아나 연기나 뭐 무상이나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 작용 자체를 실제 우리는 현상으로만 계속 경험하지 작용을 바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만 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직접 중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체험 경험으로 뭔가를 자각한 거는 사실 미미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별로 크게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예, 좋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실제 경험이 뭡니까? 실제 경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게 보인다라는 경험은 요것의 경험은 눈이죠. 눈이 요것의 실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경험인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경험은 귀가 해요. 맛의 경험은 혀가 해요. 뭐 입이 해요. 하여튼 뭐 그냥 막연하게도 입이 해요. 냄새의 경험은 코가 해요. 뭔가 느껴진다는 감각은 몸이 해요. 감촉이라는 것은 몸이 해요. 그리고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에요. 자, 요게 우리는 실제 경험이죠. 뭔가를 경험한 실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귀의 경험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봐도 고막의 경험이죠. 고막의 경험이. 눈의 경험은 요 망막의 경험이에요. 망막의 경험. 예. 자, 그런 건데, 고막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소리가 들려? 라고 하는 경험하고 차이를 했을 때, 고막은요, 봐요. 어떤 것도 경험 안 할래, 어떤 소리는 경험 안 할래, 고막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거죠. 예, 모든 감각은 수동적이죠. 그렇죠. 그냥 사실은 그냥 느껴지면 느껴질 뿐이에요. 경험이면 경험일 뿐인 거예요. 고막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뭐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니 안 들이니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그런데 뭔가를 거부하려고 하고 또는 뭔가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고막이 하는 일이 아니죠. 네, 생각으로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은 또 내가 하려고 해야 생각이 돼요?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작용 안 돼요? 예, 일어나는 거죠. 예. 예. 자, 그 생각이 있으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예. 욕심이라는 것도 내가 사실 딱 보자마자 욕심을 부릴래 해야 욕심이 일어나요? 아니면 욕심이라는 것이 그냥 불쑥 일어나서 오히려 일어난 욕심이 알아져요?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려요? 일어난 욕심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도대체 나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나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확정시켜서 좀 들여다보면 그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지만 그 감각이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내 의지가 작동할 거리가 없는데 예. 실질적으로 아예 제로다, 0이다, 완전히 하나도 없다라고 하기 어려운 게 어느 정도는 내 의지가 작동되거나 아니면
그 짧은 순간이라도 뭐 이게 멈추려고 하거나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작동되는 게 찰나찰나로는 있지 않느냐. 그게 없으면은 아예 그냥 떠다니는 낙엽처럼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 부정한다면. 예. 자, 그런데 뭐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험에는 뭔가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예. 보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또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안 부리려고 하는 그런 주체는 느끼지 않지요. 예. 경험에는 예.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뭐예요? 자유의지는 없는데 음. 아예 다 부정해버리면 노력이라는 걸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자꾸 그거 애초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유의지를 갖다 이것을 내가 먹으려고 해야 먹고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먹지 않고 가령 여기 오려고 해야 오고 안 오려고 하면 안 오고 라고 하는 이 일종의 자유의지라고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는 자유는 빼고 그냥 의지. 좋아요. 그럼 좀 의지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유 누구한테 강제되는 게 아니니까 네. 반드시 와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조건의 구애도 안 받고 해야 자유가 되는데 조건의 구애를 받으니까 자유의지는 아니고 그냥 의지죠. 좋아요. 뭐 그냥 의지라고 하든 뭐 자유의지라고 하든 그냥 의지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어떤 의지가 있나요? 의지가 일어났죠. 그 하려는 그 의지가 일어났는데 그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내 의지가 없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데 자, 논리 말고 네. 실제 경험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죠. 먹으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걸 잡으려는 생각 그런 생각과 행위가 이제 일어나는 거 연차적으로 이렇게. 네, 자, 보여 우리가 잠잔다 할 때도 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 뭐 시골에서 막 이 어릴 때부터 그냥 뭐 국민학 때부터 모여가지고 막 같이 놀다가 자기도 하고 뭐 이래서 잠자면은 먼저 자는 친구한테 막 얼굴에다 뭐 그려놓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휴지 같은 거 문종이 같은 것에 말아가지고 여기다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착 붙이면은 타들 막 이런 장난 많이 쳤어요. 그때는 그냥 재밌고 그냥 막 웃고 그러긴 했는데 보면 아니 얘는 완전히 곤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펄짝펄짝 뛰다가도 다시 또 잠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깨어서 내가 보고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눈 감고 있고 전혀 모르는 이 잠자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뭐예요? 없애려고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지행위죠. 의지행위예요. 이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도 주체가 없는 의지행위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일어난 거잖아요. 자, 요렇게 의지행위라는 것도 요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그 의지를 향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또는 그 의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역시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험에도.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사실 내가 먹을래라고 하는 이제 마치 정말 이거는 내가 먹으려고 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도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응? 누구더라? 이름이. 하여튼 들어가면 자유의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한 거예요. 자, 해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요걸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일어난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워낙 빨라서 동시기는 해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먼저고 요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뒤라더라는 거예요. 동시 또는 뒤라는 거예요. 워낙 빨리 작용돼서 그렇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주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떤 자,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작용이고, 그런데 마치 요렇게 드러나는 요것은 현상이라는 거죠. 응?
자, 이렇게 전부 가령 어떤 주체 없는, 당연히 그러하니까 실체도 없는 거죠. 자, 주체 실체 없는 그러함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흔히 말해서 인연으로 뭐 한다는, 아까 그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으로 한다는 그 이론이 그 설명이 되는데. 자, 이론이 아니고, 네, 설명. 자, 우리는 이 경험으로 예. 확인된, 자각된 거라는 그래서 거예요. 아까 그 천도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도 좋은 그 계속 자각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고 또는 한편으로는 계속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인연을 만나고 이런 인연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내라가 없어도 일단 용어상으로 이제 우리 일상 용어상으로 나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내가 그러한 인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의지 또한 일어나는 의지라는 거예요. 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 왜 일어나요? 자, 봐요. 가만히 봐요. 우리의 경험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는 뭔가 허기가 느껴져요. 허기가 느껴지면은, 다들 허기를 별로 안 느껴봐서 다들 배가 불러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다. 정말 허기가 느껴지면요. 이 눈알이 막 도는데, 뭐, 어떻게 도는지 알아요? 뭐, 어디, 뭐, 그렇게 음나로 이게 도는 거예요. 이, 거지들이 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 하는 것은 사실 거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 봐요. 그렇게 되어져요. 온갖 냄새가 전부 먹는 냄새 같고, 제가 일하다가 들어가면, 그래. 야, 뭐 맛있는 냄새 난다? 그것도 개콘가? 왜 끙끙거려서 앉냐고. 봐요. 뭔가 일하고 이 힘이 좀 이렇게 허기가 지는 거죠. 여기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냄새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생각이라는 것이 먹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온갖 저쪽에 뭐가 빵껍질 같은 게 보이면 저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허기가 지면은 뭔가 막 땡겨지는 같이 넘겨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찾는다 그래요. 먹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는 찾는 게 일어난 게 아니라 요 허기지서 뭔가 자꾸 이렇게 그런 데 대해서 땡기는 것 같은 요런 느낌을 내가 한다, 내가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자유의지 실험처럼. 자,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 오는데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러면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삶에 어떤 의문 또는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느껴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느껴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뭔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야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런 거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태 되면은 괴롭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부라고 하는 이런 느끼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함이 바로 거부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싫어함이라는 것이 사실 싫어한 게 아니라 느낌에 대한 해석이 이름이 싫어함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 허기짐의 느낌, 이걸 우리는 음식을 찾는다 또는 어떤 식욕이라고 이름하는 거지. 식욕을 가진 주체도 없고 식욕을 부리는 주체도 없고 식욕이다라고 이름하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작용되는 그 연기 과정을 사람들이 그걸 현상을 해석하기를 이제 나라는 게 있다 주체를 만들어내고 의지가 있다고 의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내가 한다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 개념 속에 다시 종속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게 중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거기서 탈피하고 벗어나는 그 방법이 그 길이 그 작용 자체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건 이론상으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작용을 실제로 그대로 자각하는 그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해 경험이라는 거 직접 그거를 작용을 그대로 생각을 거치지 않고 자각하는 그것이
그것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 이론상으로 이게 착각이 한다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부처님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작용을 그대로 직접 경험하는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거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거 바로 이거 이러라고 하는 게 그 작용을 직접 자각하라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가요? 그런 게?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늘 강조하시는 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이것밖에 더 있냐라고 하는 게 그 작용을 예, 뭐 저는 뭐 이거밖에 더 있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하시는 게 예.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는 이거고 우리가 여기다 온갖 생각이랑 덧칠을 해서 우리가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거 자체를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예. 사실 이것뿐이다라고 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쓰죠. 청국장 비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청국장 비유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가령 자유의지 또는 실제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청국장 비유 같은 이런 착각이다. 자,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 아니냐,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런 비유로서 그것이 착각되면은 결국에는 청국장이라는 것은 생각 경험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냥 이 경험이 맛있다는 생각은 들어도 요 생각대로 갈 수 없으니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돌아가는 경험. 자, 이제 입의 경험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으로 알아지게 되는 경험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맛있는 청국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 경험일 때는 요 경험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청국장에 대한 어떤 자기 취향이나 해석 이런 건 결국 생각으로 작동시켜 놓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생각에 내가 빠져 있구나라는 그 자각과 동시에 청국장이라는 실제 이것의 그 경험이 동시에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깨쳐지면서 이것의 경험이 그대로 확 맞는 게 동시에 작동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착각이 깨지는 고러함이 바로 요 입의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착각이 있으면 요 착각 경험 상태 때문에 요것은 있지만은 인식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 같은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이 깨지면은 요렇다라고 하는 요게 없어진 순간 요 경험이 실제 경험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까 제가 거사님이 이것밖에 없다고 표현한 거 제가 잘못 표현한 게 거사님께서 표현한 거는 경험할 수 있는 건 이 경험밖에 더 있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요런 경험이 사실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경험되는 게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오감하고 이렇게 육식 요거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하고 생각 일어나는 거 요거 외에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로는 요게 실제 경험이고 또 우리 삶 전체로 본다면은 결국 요러함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실제 삶이라는 경험 아니냐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경험을 이제 거사님 그 녹음 파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서 저 경험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 경험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 나머지는 전부 관념이고 다 어차피 아무리 연기가 뭐 우주가 어떻고 해도 다 관념이고 결국 실제 체험하는 거는 이 경험인데 그 경험이 중도의 경험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생각에 빠져 있는 그것이 너무나 아직도 강력해가지고 이론상으로 이거 착각이고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동시에 그 이론이 그 생각에 빠져 있음을 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경험이 같이 딱 맞물려서 되는 경험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런 거는 느껴져요. 느낌상으로 느낌인데 그전에는 생각에 빠져있던 예전에는 빠져있다라는 그조차도 이해가 안 가고 어차피 이론상 이해도 느낌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생각에 빠져있음과 조금
거기서 약간 뭐라 표현해야 되나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괴뢰되는 벗어난 이런 느낌 같은 거는 조금씩 좀 점점 이제 강해지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결정적인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해서 수행을 그래서 수행의 깊이가 이게 조금씩 가는 것 같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어떤 때 한 번씩 돌아보면 말짱 제살이 아닌가 이런 세계 한 번씩 팍팍 들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온 것도 최근에 관원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저기에서 내가 어차피 뭐 아무리 무한히 연기니 중동이 떠들어도 내가 이해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그 나라는 집착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전혀 예를 들자면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꼬라지가 뭔가 얼마 전에 친구가 몇 달 전에 코인을 나오게 얘기해 주면서 이거 사라고 이거 하면 돈이 깬다고 지금 아주 분위기 좋을 때라고 지금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난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쪽에 재테크 쪽은 관심 없고 나는 이쪽 수행 쪽으로만 한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럼 뭐 안 해 그러고 하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자꾸 이 코인 관심이 보게 되는데 보니까 쭉쭉쭉 오르더니 그때 투자해서 벌써 몇 천만 원 벌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주식에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걸 들어도 내가 나와 관련 없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이런 약간 오만 같은 거 내가는 오히려 그런 게 신경 안 쓰는 이런 쪽에 수행 쪽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저급한 인간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이게 따게 되니까 야, 내 꼬라지가 결국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무슨 이때까지 원기니 중돈이 써들고 친구들한테 불교 공부해라고 이지랄을 해야 이렇게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체험이 이 경험으로 해서 이게 확 역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꿰고 해도 이건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좀 자꾸 막막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경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실제 경험이라는 것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즉 그게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어요. 전부 생각 경험만 있죠. 생각 경험만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몰라요. 물론 누구나 다 실제 경험은 그런 경험인데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 경험이 있는 줄도 몰라요. 착각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착각 경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실제 경험을 감도 안 잡혀요. 도무지 몰라요. 그런데 요것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실제 경험이 맞네, 그러네, 그럴 것 같아. 이 이해는 이해지 실제 경험에 대한 경험이 아니, 경험으로 확인이 아니. 그러니까 실제 경험으로 확인이 아니면은 이 이해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요 실제 경험을 요 이해대로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생각 경험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은 착각 경험이.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생각에 빠졌다, 이 생각에 빠졌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차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작 가령 어떤 이 불편함 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다 생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히려 평상시에 요 생각 때문에 저런 생각보다 요런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이제 불편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게 다 모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더 심한 게 그냥 일어나면은 이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안 괴로울 텐데 제 나름대로 나도 이거 한 30년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게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그냥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 안 괴로운 건데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 밥이나 처먹을 자격이 있냐 니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실수행을 강조하신 거예요. 실수행을.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 경험을 쭉 말씀하실 때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그 수도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 거예요. 경험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자, 근데 그 노력은, 예, 그러니까 그 노력은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허기가 지면은 예. 그냥 눈이 저절로 어디 묵을 것에 이렇게 막 찾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코도 어디 뭐 냄새만 나면 이게 먹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걸 마치 내가 먹을 걸 찾는다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괴로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괴롭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어떻게 보면 싫어함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거부감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요걸 싫어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이걸 의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전부 다 경험에 대한, 실제 경험에 대한 해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온 것은 내가 의지로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온 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푸라기로 잡고 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물에서 이렇게 허우적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지푸라기 있으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사실 이게 지푸라기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는 거죠. 아니, 뭐, 우보고사가 뭐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은 어떻게 알아? 혹시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또는 괴로움 벗어날 수 있는 건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의지로서 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전부 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인연이 되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법회하는 줄은 뭐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오는데도 얼마 안 걸려 사실은. 근데 에이 다음에 가지 이러다가 아니면 한편으로는 또 에이 뭐 동영상 보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게 이런 괴로움이 팍 느껴지니까 이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연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라는 이것은 착각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 인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가령 당연하다고 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각으로 작용된다라면은 그런 자각에 의해서 이걸 이제 부처님은 제일 처음에 이제 견도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각이 있으니까 이제 규정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은 진짜 그러네 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온전히 그러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의 이해 어떻게 보면은 중도 연기님은 사실은 이해적으로는 아마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라고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고 스스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되면은 이거는 그런 거야라고 이론적으로는 아마 다 해석도 되고 이해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항상 괴로움 있고 난 다음에 해석이야.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연기의 사고로 또는 무아의 사고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살 때는 일반적인 이런 중생들의 사고로 살다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걸 머리로 쫙 이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무아고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그때 돌리는 거지. 이거 삶 자체를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는 거 따로 생각으로 필요할 때 생각으로 돌리는 거 따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돌려서 이제 이거는 괴로운 게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또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이 계속 그렇게 악순환인 거예요. 맨날 뒷북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이게 삶 자체로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생각만 그렇게 돌려버리고 보통 때는 그냥 일반적인 유아론으로 그냥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령 어떤 그런 인연으로 어떤 진짜 그 순간
그 순간 정말 내가 노력이라든가 또는 나라고 하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또는 내 의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진짜 그런데라는 그 순간의 자각에 의해서 그 순간 바로 경험이 사실 그런 자각이 있으면 바로 내가 한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사실은 이제 온전하냐 못하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자각되면은 어떤 생각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생각도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 온전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삶의 어떤 경험과는 처음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뭔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온전하면요 바로 자각이 있어요. 바로 자각이 분명해서 이제 다시는 그게 빠지지 않고 이제 뭔가를 이해를 붙잡고 그다음에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뒷북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순간 들리는 순간이 아예 그냥 그러해요. 아예 그냥 이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러해요. 그러니까 이거 뒷북 칠 일이 전혀 없게 돼요. 그것이 분명하면. 그런데 그것이 좀 느낌이 다른 길은 한 것 같아도 온전하다라고 즉 자각이 바로 잘 안 일어나는 것은 아직 그게 가령 어떤 생각으로의 규정은 없는데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작용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도라는 경험 상태가 아니게 되고 그래서 자각이 분명치 않아가지고 마치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좀 뭔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되면 아닌 것 같고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맨날 뒷북이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한편 위안을 하는 게 이제 뒷북 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이런 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점진적으로 뒷북 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참 우리 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미묘한 게 그런 거예요. 좀 미묘하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에는 사실 수행하고 뭔가 깨달아가고 뭔가 자각돼 가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깔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빠르다 하는 것도 또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짧아진다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러함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이지. 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라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어떤 관념 상태로 사실은 강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네, 그런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중도 연기님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바로바로 자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될 수가 있게 돼요. 사실은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득 이제 가령 정말 어떤 생각으로 상으로도 규정함이 없는 상대는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면 그 순간 바로 자각이 일어나요. 시간이 기른 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그 경험 상태가 굳이 말하자면 온전하지 않냐의 문제지. 이게 돌아오는 것이 시간의 문제,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우보고사님께서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용방이 세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완전히 망하고 가질 게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이게 폭삭 망해갖고 밑바닥을 쳐야지 이게 될 건가. 왜냐면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는 게.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이 상태에서 과연 무아체험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다 버리고 나가셨잖아요. 이제 왕자 자리 하면서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우보고사님께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었대 그렇게 되는데 물론 저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근데 가끔가다 이 살면서 그 약간 체험을 했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게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완전 벼랑 끝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가령 예를 들면 기독교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신부 청빈과 뭐라고 그러지? 청빈을 하신 원래 아주 부자 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도 재산을 다 그냥 나눠주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란체스코 성자라고 성인이 된 거고 방크사도 재산을 다 그렇죠. 나눠줬다고 그러죠. 그렇기는 한데 만난 쪽하고 망한 거하고는 틀린다. 예, 그렇긴 한데 문제는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관념 지키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응?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말 이건 뭐 내가 의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기댈 데도 없고 뭔가 그런 관념이 붙을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가 쉬운데 가령 개 한 마리만 있어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개 한 마리만 있어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개보다 큰 집이 있으면은 또 돈이 있으면은 또 사람이 있으면은 예, 참으로 그게 쉽지는 않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가령 부처님하고의 상황은 또 다른 거죠. 또 달라요. 그때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부처님 법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그 이해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짐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관념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그 안셀름 신부라는 분이 낮은 것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떤 인간이란 절망의 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얻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제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절망의 끝에 이르러서 자각이 된 거니까. 그래서 함이 없어지니까 문득 성령이 임재를 느껴지고 괴로움이 얻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낮은 것으로부터의 영성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왜? 관념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이 다 그렇기는 해도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만약 부처님이 깨달음이 문제셨다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때는 도대체 해결이 안 돼서 떠났지만은 만약에 부처님이 먼저 깨달음이 있다면은 가족을 버릴 일도 없었을 거고 또는 거기서도 뭔가 어떤 그런 게 자극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출가함이 없었겠지요. 자,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진 그대로도 가진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착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대화로서 자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함이 왜 되기 어려운 거냐? 사실 우리는 착각인 줄도 모르는 착각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론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중론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착각으로 조금도 생각되지 않을 이런 것 하나하나를 그냥 세세하게 전부 다 이게 경험에 맞지 않는 착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 것,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만 된다면은 그러면 문득 온전할 거고 그럼 바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뒷북이 아니라 보임, 이 순간 바로 보임이라는 경험 자체가 그렇게 내가 적용하고 이해로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불에 한번 뒤에 보면은 그냥 이게 내가 조심해야지 이거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불은 위험하다고 생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맨날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무심코 불 놔버리고 이러지만은 한번 그런
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어떤 이 체험이라는 자각, 경험을 통한 자각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 그 뭐 뒷북도 있을 수도 없고, 뭔가 이해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각이 없는. 또 그런 경험 자각이 없이, 중동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0년 전에 봤는데, 처음 볼 때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보여지고, 이론으로 보려면.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고 보면서 이제, 기존 관념이 막 깨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존재라는 걸 이렇게 깨버렸구나라고 한 이해되면서, 그게 저한테 도구로 작용한 게, 자각은 없이 그거 이해되니까 9월간만 사람들이 다 발밑으로 보였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중론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을. 그래서 이게 너무 자각 없이 이게 공부를 하니까 전부 독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자, 그런데 중론을 하면은 이제 나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남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 우월함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혼자 막 하니까 자기 혼자 내 생각대로 막. 맞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거지. 그런 것으로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어떤 돌아가는 경험적인 실제 경험의 자각,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경험, 이것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그게 해결될 수가 없는 바로 실제 경험에 대한 자각, 확인.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탈이다, 열반이다 라고 이름하게 되는 그러함이 되는 거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자, 말 끝나고 나면은, 항상 말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같은 쪽에서 이제 저는 과학 쪽이나 이런 다큐 쪽을 많이 보고, 수영 쪽은 아예 거의 거들떠보질 않고, 왜냐면은 어차피 사이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안보다 그쪽은 전혀 손 긋고 어차피 나도 다 깰 건 깼으니까 볼 필요 없다 이런 자만심에서 이제 안 보고 있다가 작년이 아니지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 스승이라고 천공인가 막 말이 기사 나오길래 뭐 하는 놈이야 그 천공 본다고 유튜브를 들어갔다가 그게 어떻게 링크 되지 그때 우번 선생님 떠오른 거예요 한 1년쯤 후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천공은 이게 머리를 탁 이렇게 딱 보면 사이비 같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정반대로 고물장사 같은 전혀 꾸미지 않고 근데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던 게 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언어 수행판에서 쓰는 언어가 도라는 단어는 이 도교 쪽 선도 쪽에서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 불교 쪽에서 도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이제 법이라고 하지. 도라고 할 때는 중도나 팔 정도 붙여가지고 도가 나오지. 단일 글자로 도를 얘기하는 거는 저쪽 선도 쪽 이제 수련하는 그 수련에서 이분 단전호흡한 사람인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보다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연기 저기를 우연히 거사님 설명을 봤는데 연기를 이렇게 푸네?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게 제가 이때까지 연기를 하는 건 우주의 일단 상호 의존성으로 해서 우주를 전체를 존재를 깨고 하는 그런 연기로 해서 그냥 중중무진 연기로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사님 연기는 실질적인 작용, 보여드리고 하는 그 작용장 연결돼서 분명한 이제 체험에서 비롯된 연기를 수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렇게 설명한 책을 내가 못 봤는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거사님, 동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핵심을 쫙 꿰뚫고 있구나. 그걸로 이제 풀어냈구나.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그리고 그 전에, 우보고 선생님 보기 직전에 시골 농부의 깨달음 수업이라는 책 쓴 분이 있어요. 소공 김영식 하여튼 그분 그 책 보고
그거하고 저 우보근 선생님 저 이론하고 조금 달라요. 이쪽은 약간 그 무념이라는 그 절대를 어떤 상정을 해놓고 있어서 약간 오해 소지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 이 사람 그 법사들 뭐 얘기도 많이 있고 뭐 하는데, 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공부해서 하는 강의인지 체험해서 하는 그 수업인지 그거는 그 구분돼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집어치고 이제 이런저런 거 쭉 보다가 다 집어치고 이제 거사님 동영상만 쭉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들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마지막에 딱 하나 지금 걸린 게 결국 자각이에요.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경험을 이거 어떻게 경험을 하지? 이게 뭐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하나 지금 숙제로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는. 예.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가령 뭔가, 지금까지의, 뭔가 딜레마 같은 것이, 해결되는 것은 해결이자 바로 그런 경험이고, 그런 경험이자 바로 해결이에요. 경험 없는 해결이 없어요. 딜레마이면서 딜레마 아닌 경험이 있을 수가 없고, 경험이 없으면서 딜레마 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동시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딜레마 해결됨이 실제 바로 그런 경험 상태예요. 자, 이게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러함이. 그러니 여기에 이르는 길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가 착각인지 착각에 대한 자각으로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 문득 되어지고, 그럼 규정함이 없는 경험, 이걸 이제 수행이다,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자각, 확인이 되어지는 경험인 거예요. 자, 그 이상 더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의 경험적 확인으로서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실수행이라 이름하는 그 경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사님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법문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우연찮게 어떤 경험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뭔가 이 삶이 답답하고 애매하고, 그러니까 가령 뭔가 자유롭고 좀 애매하거나 답답함이 없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죠. 분명히 어떻게 된다는 것도.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수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그 지향성을 가지고 어떤 경험에 대한 포인트를 딱 맞잡고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는 그냥 막연한 이런 지향성 아니었던가요? 그 막연한 지향성이죠. 막연한 이 답답함 또는 뭔가 막연함, 또 그러니까 이 캄캄함이죠. 더구나 사업까지 오고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날에 대한 캄캄함.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장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런데 가령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길이 저한테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윗바사나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에 잡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이 일어나고 이제 하게 됐던 건데, 하는 과정에 뭔가, 그러니까 다른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뭔가 잘못된 이해라는 자각이 오히려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이해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니까 바로 자각이 있게 됐던 거죠. 네.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자각, 내가 착각에 빠져있던 자각, 이건 아니다라는 자각, 생각에 대한 어떤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자각이 경험으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험이 어느 순간에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예,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착각에서 벗어나는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잘못돼 있고 거기에 내가 빠져 있다는 그 자각이 경험보다 어떻게 보면 좀 앞선다고 보기. 그게 이제 그렇게 쭉 그렇게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경험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한 점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면 바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하나의 자각은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골수 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집이 강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불편한 일도 많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제가 망신당할 일도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신을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이 생각이 또 내가 맞다라고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라는 그 망신당했던 기억이 나면은 뭐 고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정말 큰 망신이다 생각되는 게 몇 번 있고 나니까 그만 이제 그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고집함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된 거죠. 그게 더 확장돼서 전체적인 관 자체에 대한 불교뿐만 수행에 있어서 또는 세상을 보는 모든 관까지 확장돼서 그거를 이대로가 틀릴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걸로 확장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정도였지. 예. 만약 그 정도는 그 당시 그때 바로 그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나도 모르는 착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대로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거죠. 가령 우리가 중론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당연하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 뭔가 행위라고 하는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가령 우리가 뭔가 이래라고 하는 큰 생각들만 사실은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되지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이게 컵이야. 그리고 요거 실제야라고 하는 요런 데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라고 하는 이 생각도 사실이 아니라는 이런 자각은 없었기 때문에 요런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요것까지도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어야 소위 말한 대오각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점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일 때 그러면은 바로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 자, 결국에는 그것은 스스로 경험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진 생각들, 뭐, 나라고 하든, 자라고 하든지, 뭐든지, 뭐, 존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관념이 잘못된 걸, 깬 것은 당연한 거고, 이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 자체도 실제는 아니다라고는 자각은 경험 이후에 생긴 생각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요? 예. 자, 경험 이후에, 예. 그런 상태면은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경험 이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 보면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부터 깨나가서, 이런 거, 아직까지 이거는 뭐 멀쩡하게 여기 보이는 거고, 이건 사실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깨지기는, 이론적으로 깨기는 굉장히 자,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사실 삶의 경험 곳곳에서 또는 매 경험마다 깨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리학 이론을 이용해서 이론상으로 깰 수는 있어요. 물리학 이론으로. 근데 그건 이론일 뿐이잖아요. 물리학 이론.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자각이 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각은 이론을 아는 게 자각이 아니라 그 이론이 이해가 된다 또는 그 이론을 공부한다. 그 이론을 안다라는 것의 자각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자각이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추상적인 어떤 인간들이 만든 이론을
뭐 이데올로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람들 편견이 있고 한 이런 거 깨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 이런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이 이것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기는 물리적으로는 물리학 이론적으로 뭐 원자니 뭐 쿼커니 뭐 이런 거 이론에 차용해서 뭐 이론상으로는 아 그렇지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이거를 아 진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그래서 2년생이 문득 또는 불쑥 누구나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감나무 밑에 홍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먼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것은 벌써 착각에 빠진 상태고 앞의 어떤 하나의 자극 경험에 의해서 어떤 상태에 그렇게 되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순간 가령 어떤 우리가 이런 대화의 순간 그것이 자각돼서 문득 없는 어떤 자각도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든지 또는 어떤 가령 뭐 자연과의 인연이 됐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자각이 날 수 있는 인연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단지 그 앞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들림이라는 인연이든 일금이라는 인연이 없고 그렇게 되기는 참으로 어렵기는 해요.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걸 또 생각으로 해석해서 또 그걸 관념으로 붙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실제로도 자기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구나는 자각, 이런 자각이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모든 경험이 그러하구나라는 자각도 있게 되고 또는 문득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순간에 문득 그러함이 전혀 없는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각이 있으면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착각이라는 것도 그때그때의 문제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러면은 그 자각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들은 더 이상 문제로 작용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남아있느냐? 남아있다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경험 순간에 사실은 그런 착각이 다 작용되는 거였으니까 그 순간에 자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 다른 데 남아있는 것은 아니.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요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분명하면은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도 또 착각이 없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철저히 다 깨져야 되는가? 아니, 어떤 하나의 경험에서 사실은 모든 자각이 다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도 착각이 없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뭐 얼마나 더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런 대화들이나 그래서 대화는 계속해서 그 상이라고 하는 것, 이 착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문득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은 불쑥 사실은 자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자체가 벌써 상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상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자꾸 더 멀어지고 사실은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그냥 단지 정말 이 경험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경험은 그냥 이 경험일 뿐인 이런 경험일 때 그러면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각이고 깨달음인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좋습니다. 사실은 요가라고 하는 이 경험에서도 그런 자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요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가라는 것도 좋은 수행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제 다른 거 필요 없이 제 수행으로만 하면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계로 먹고 사는 거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자각이 안 일어나요. 사실 제가 그래서
요가 명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가령 결국에는 요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결국에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 상태의 문제예요. 경험 상태의 문제예요. 뭐 요가라고 해서 다른 경험이고, 이 가령 불교 수행이라고 해서 이빠사나라고 해서 다른 경험이고, 선이라고 해서 다른 경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경험 상태의 점검이면은 요가에서 아사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예, 맞습니다. 바로 수행이라 이런 거는 경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진 별다른 방법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입정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그러한 그건데 들리는 이 순간 바로 그러한 경험일 수 있도록 앞에 한번 그런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하면은 지금 이 순간 그러하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자각 깨달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함인 거예요.